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어떤 말이죠? 윤 변호사부터.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젠가요? 그 얘기했던 자기가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당대표가 돼서 이 말이 상당히 저는 낯설게 느껴졌죠. 이 조국의 강이라는 게 사실 뭐 특혜 내지 이 공정을 훼손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특혜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특혜를 받고 내가 가서 특혜에 의해서 제기됐던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글쎄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가 좀. 도전 자격이 없는데 달라고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연좌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안정권 누나 채용을 지금 언론에서 문제 삼았잖아요. 예. 이런 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거 문제 삼는 건 연좌제다.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연좌제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가족의 범죄 행위나 이런 걸로 같이 처벌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쭉 그 위에 이제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같이 뭐 유튜브도 운영도 했었고, 예. 심지어 같이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정권 씨가 양산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찍는 그 유튜브 그 내용을 또 이 누나가 운영하는 거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이 오히려 누나가 안정권 씨 모양으로 저 모습처럼 해가지고 가서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둘이 어찌 보면 약간 같이 동업자 관계인 거예요. 같이 하는. 단순히 이제 누나 동생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문제 삼았는데 연좌제라고 반응한 것. 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채용하시면 되는데 또 사표냈다고 금방 또 예.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런 거 연좌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 삼지 말고 계속 우리는 계속 근무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새 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 좀 해봅시다. 법사위 가지고 그렇게 오래 다투다가 법사위 문제 해결했어요. 사개특위 문제 갖고 다투다가 해결했어요. 근데 또 이제는 과방위하고 행안위 갖고 또 너무 오래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 사실은 법사위가 제일 큰 거잖아요. 18개 중에. 또 법사위를 어쨌든 야당이 양보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럼 야당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 그랬거든요. 법사위 양보하면 따라갔는데 지금 일단 법사위 해결됐고 그다음 사개특위도 뭐 이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도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그다음 동수로 6대6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공개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협상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쫙 공개해야 되는데 예. 어찌 보면 이제 뭐 약간 압박하기 위한 거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지금 행안이나 지금 뭐 과방위가 문제되는데 저는 집권 여당에서 좀 너무 옹색하다. 법사위 문제 해결되면 이게 끝이 없이 그럼 뭐 국회를 뭐 그럼 법사위를 그냥 원래대로 그냥 야당이 갖게 하고 그냥 나머지 다 하시고 뭐 이러시면 되는 양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양보는 아니고 이행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8월 달인가요? 7월 달에 했던 거 이행한 거예요. 약속한 법사위는. 것 이행하라. 네, 그때 했던 거 이행하고 거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여당 의장을 양보했으면 의장하고 분리해서 이 저 원구성 협상하는 것을 양보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여당이 의장 선출에 가서 다 협조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원칙대로 다시 11대 7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양보 이런 건 아닌 문제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질 줄 알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운영위와 뭐 예컨대 뭐 법사위 갖고 되면 저희가 또 2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거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행안위와 과방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과방위의 경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거를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야당의 모 의원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과방위를 달라고 하는 거고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이 사실은 행안위가 제2의 법사위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중요시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만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둘 다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속 이행이라 그러면요 할 말 많죠. 사개특위가 다 원래 만들기로 한 거고
예전에 검찰 정당법도 다 합의하고 도장 찍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금방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정치적이라는 건 현재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사실은 만드는 걸 합의했는데 왜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까? 예. 법사위도 사실은 어찌 보면 법사위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이미 분들은 풀렸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렇죠. 국회의장 선출도 마찬가지예요. 관행상 뭐 그동안 뭐 합의를 했댔지만 그냥 원래 다수당이 맡아왔어요. 그럼 다수당이 맡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회의장을 뭐 따로 선출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법사위를 어쨌든 여당이 갖게 됐으면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 야당한테 양보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뭐 시시비에 가리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보더라도 다 가지라고 하고요. 과방위하고 행안위 다 가지라고 하고 예. 정무위하고 뭐 국토위 정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일이 재헌절인데 그러니까요. 내일까지는 끝날까요? 오늘 밤에 아마 열심히 아마 끝날 협의하겠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여당이 이제 여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국회 원내 협상은. 어쨌든 지금 다수당 민주당이 뭐 수기 과정이나 이 국회 운영 관련돼서는 너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당이 양보해서 그냥 그 두 개 위원회 주고 국토위하고 정무위 갖고 오는 선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꼭 집어서 뭐 KBS, MBC 이런 쪽을 뭐 민주노총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뭐 그리고 그 해당 그 언론사의 기자들한테 또 감정적 반응도 보이고 이런 아주 정면 충돌 양상을 공개적으로 일부러 노출시킨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스타일이 보면 약간 속에 있는 얘기를 감추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MBC 사장은 내년 2월이고 KBS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뭐 보니까 뭐 이제 막 백서도 만들고 본인들한테 막 그동안 대선 때 불리했다를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보면 방송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뭐 노영방송이라까지 노조가 지배한다까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성이고 그냥 그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특정 언론을 기재해서 질문을 하면 어디 소속이냐 물어보고 뭐 그 기자 그 방송사에서 질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고 특정 또 뭐 신문사 같은 경우는 제목도 이상하다 그러고 그거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에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뭐 감찰하고 수사하고 이러면서 사장 몰아내고 이런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MB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있는 분들도 MB 때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 방송 장악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집권 여당 대표가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제된 문제 제기는 좋죠. 그런데 약간 감정적인 그런 문제 제기처럼 보여서 아쉽고요. 지금 뭐 KBS 이사 옛날 강경 이사 같은 경우 김밥 500만 원, 500원인가 이거 갖고 물러나서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당 하시는데 야당이 그간에 벌였던 일을 방송권 독립권 침해에 관련된 일들 제가 다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사장과 이사를 강압적으로 몰아냈다가 소송해서 진 경우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 어느 정권이나 다 이 방송 관련해서는 친해지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 KBS 사장이든 MBC 사장이든 어쨌든 이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사진이 뽑는데 그걸 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자고 지금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뭐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안건 조정이 이런 것도 없애고 바로바로 통과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포커싱하는 차원에서 한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좀 터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통위원장 물러나라라는 얘기랑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임기 보장된 분을 왜 물러나라고 해요. 근데 안 물러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뭐 감사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일단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우리가 뭐 수사나 뭐 감찰로 해서 손보게 하겠다. 예. 그럼 아마 이걸 또 그 다음에는 지금 감사원이 나섰잖아요. 만약에 안 물러나면 그 다음에는 뭐 검찰이 나서겠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안 물러나면 또 기소하고 나중에 무죄 나는 건 뭐 몇 년 후에 나는 거고. 전 정부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방통위원장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감사원에서 네. 정기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정기 감사 하필이면 꼭 물러나라고 요구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이상하죠. 현행법대로 하면 공영방송의 사장 임기는 보장이 되지만 임기 이후 새 그 사장을 그렇죠. 뽑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뽑게 되는 구조죠. 현행법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죠. 국회 의석수 때문에 변화가 또 있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KBS 사장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사실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 구성이 현재는 어쨌든 여당한테 불리하게 돼 있죠. 이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여당 이사들의 추천 임기도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문진 이사 하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이게 찬성해야 되는지 여부를 모르겠는 게 25명 늘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사회를 늘려서 여기에 이제 사회 각 또 대표자들 다 넣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뭐 유사한 성향 가진 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어쨌든 희석시키는 데는 좀 유리하다. 찬성하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맞아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이것도 좀 공론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기존에 이제 뭐 이사진이 예를 들어 여당 추천 있고 야당 추천 있고 뭐 방문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여당 추천 몫이 많다. 그럼 그분이 임기가 끝나서 그다음에 여당들 때 추천을 하면 돼요. 그게 어차피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현재 구조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물러나라 하지 말고 그냥 드시면 돼요. 왜 물러나냐면 이분이 당정회의를 했던 분이에요. 찾아보세요. 당정회의를 했던 분이에요. 방송 관련해서. 아니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당정회의 어떻게 갑니까? 왜 못 가요? 방송 관련해서 당정회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도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행동들을 한 것들이 여럿 있으니 그러니 사퇴해야 한다는 그렇죠. 주장이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심지어 저 MBC 사장도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네. 하여튼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사의 사장 또 이사진 개편 뭐 관련된 잡음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서서히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또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여기에 대한 당론은 없죠. 없습니다. 아직까지. 요거가 어떻게 이제 그 맞물려 갈지 이게 국회 원구성 끝나면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정리해 놓고요. 자,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특히 한 총리도 직접 나서서 뭐 기업인 언급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때도 그랬고 예. 지난번에 아마 인수위 때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사면해라 막 이랬잖아요. 예. 하겠죠. 그건 아마 그건 상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이라든지 야당 측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사면권자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변양균 전 실장도 사실은 이제 처벌받으신 분이잖아요. 변양균 전 정책실장.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문이 이제 자문으로 위촉을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었다고 그래요 또. 근데 어쨌든 뭐 명백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약간 그 개혁론자라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 거고 정책실장 자리가 또 없어요 청와대에 아마 그런 없죠. 측면에서 예. 자문을 받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인들도 넣는 사면이 되겠지만 김경수 전 도지사의 경우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꽤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통합형 사면이 되는 거라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언급하셨으니까 변양균 전 정치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전 정치실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분이 사실은 이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아시겠지만 여러 개 기소했어요. 구속 기소까지 하는 처벌받은 거는 무슨 사찰에 뭐 했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근데 수사했던 분이 또 뭐 나중에 피의자랑 어쨌든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보면 약간 뭐 실세 총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서실장도 본인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금 뭐 권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고문이라는 직책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냥 임명장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중용하려면 뭐 장관을 쓰든 대통령실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냥 이름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임명장 하나 준 거 정도. 이름만 거르는 것일 거다.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저는 좀 다른 게 정책 실장 없는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한 총리 등 경제 관료 출신 관료들의 역할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좀 추가적인 물론 공급 측면 강조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약간 개혁을 또 개혁에 관련된 책도 쓰신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역할을 하시는지를 딱 지켜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저 그거 대목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뭐 물가, 민생, 경제 문제 많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도 경제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 관료 출신이거든요. 제발 이분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가 좀 돼야 한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꽃장 토론 각설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바가 부른 Take a Chance on M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If you change your mind, take a chance. I'm the first in line. Honey, I'm still free. Take a chance on me. If you need me, let me know. Gonna be around. If you got no place to go when you're feeling down.